10년이 지나도 서연은 새벽에 일어났다. 습관은 몸에 새겨진 것이어서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어긋났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꾸려 하지 않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천장을 잠깐 바라봤다가 몸을 일으켰다. 오른쪽 무릎이 반응했다. 10년이 지나도 첫 움직임에서는 항상 그랬다. 서연은 그 반응을 인사처럼 받아들이며 일어섰다. 무릎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센터는 건물 2개였다. 오래된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고친 공간이었다. 1층은 재활실과 상담실, 2층은 법률 지원 사무실과 자료실, 그리고 옥상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재활 환자들이 손 근력을 쓰는 훈련 공간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서연이 직접 만든 규칙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규칙을 만든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서연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회복은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센터 이름은 서연이 아니었다. 이름을 붙일 때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서연은 거부했다. 대신 붙인 이름은 다시서기 지원센터였다. 행정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센터 현판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이 센터를 부르는 이름은 달랐다. 그냥 서연센터라고 불렀다. 서연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불렀다. 서연은 막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부르는 방식은 그 사람들의 것이었다. 이른 아침 센터 문을 열면 항상 누군가 와 있었다. 전날 밤부터 문 앞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고, 새벽에 어딘가에서 걸어온 사람도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면 먼저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무슨 일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나중에 물었다. 먼저 따뜻한 것을 주고 앉게 했으며 충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데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을 빼앗으면 진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1부의 새벽과 3부의 새벽은 같은 시각이었지만 방향이 달랐다. 예전에는 나가는 새벽이었다. 카페로, 대리운전 출발지로, 고시원으로. 몸을 소진하러 나가는 새벽이었다. 지금은 여는 새벽이었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새벽. 방향이 바뀌는 데 10년이 걸렸다. 서연은 그 10년이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 10년이 이 방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시 반대편에서 태훈의 아침은 달랐다. 강태훈 검사. 한때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다. 최연소, 유망주, 차세대. 그러나 지금 그 이름 앞에 붙는 것은 달랐다. 내부 감찰 대상, 로비 의혹, 직무정지. 수식어가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권력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빨랐다. 태훈이 그것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알면서 눈을 감았던 것이었다. 자신은 다를 거라고, 자신은 그 법칙의 예외일 거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감찰 통보서가 책상 위에 올라오던 날 아침의 표정이 말해줬다. 몸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당뇨 진단은 3년 전이었다.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관리하지 않았다. 술이 있었고 야근이 있었으며 스트레스가 있었다. 변명은 항상 충분했다. 발이 저리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 바빴다. 혹은 바쁘다고 생각했다. 발색이 달라진 건 6달 전이었다. 그제야 병원에 갔다. 당뇨발이었다. 혈관 괴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늦었다고. 연주는 그 진단을 들은 날 저녁에 짐을 쌌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 태훈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연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캐리어 옆에 있었다. 태훈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리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 먼저 갈게. 그게 전부였다. 해명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으며 싸움도 없었다. 연주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태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바라봤다. 발이 저렸다.
서 있는 것이 힘들었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이었다. 연주가 가져간 것들이 빠진 자리가 생각보다 많았다. 박미정의 전화가 온 건 그 이틀 뒤였다. 태훈아, 내가 알아봤는데.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빠르고 높았다. 서울에 재활이랑 법률 지원 같이 해주는 센터가 있대. 거기 원래 유명한 곳인데 돈 없어도 받아준다고 하더라. 같이 가보자. 태훈은 전화를 귀에 댄 채 천장을 봤다. 어디야? 미정이 센터 이름을 말했다. 태훈은 그 이름을 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다. 알 이유가 없었다. 10년 전에 버린 것들에 대해 태훈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내일 어떤 문 앞으로 그를 데려갈지 태훈은 아직 몰랐다. 센터 문이 열린 건 오전 10시였다. 서연은 2층 법률 지원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잃은 40대 여성의 산재 신청건이었다. 서류가 두껍고 복잡했다. 서연은 형광펜으로 핵심 조항의 줄을 긋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다. 서연은 형광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조금 뒤 직원이 2층으로 올라왔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다. 센터장님, 아래에 두 분이 오셨는데요. 직원이 말했다. 한 분은 휠체어시고 한 분은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예약은 없으시고 좀 막무가내로 오신 것 같아서요. 서연은 형광펜을 내려놓았다. 내려갈게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예약 없이 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급한 사람들이었다. 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버텼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연은 1층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다. 호흡을 한번 고르는 습관이었다.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첫 호흡이 중요했다. 문을 열었다. 휠체어가 먼저 보였다. 그 위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때 넓었을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었고 얼굴에 살이 빠져 있었으며 발이 특수 제작된 신발로 감싸여 있었다.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박미정이었다. 미정은 서연을 보자마자 앞으로 나섰다. 여기가 서연센터 맞죠? 제 아들이 발이 이렇게 됐는데 재활도 받아야 하고 법률 문제도 있어서요.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미정을 봤다. 10년이 지났다. 미정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으며 목소리에서 예전의 기세가 약간 꺾여 있었다. 그러나 말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가 없었다. 당연함이 먼저였다. 서연의 시선이 휠체어 위의 남자에게로 갔다. 강태우는 서연을 보지 않고 있었다. 시선이 창밖을 향해 있었다. 이 공간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의 자세였다. 턱이 약간 올라가 있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서연은 그 턱의 각도를 알았다. 10년 전에도 저 각도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이 태훈에게 직접 물었다. 미정을 보지 않고. 태훈이 그제야 시선을 돌렸다. 서연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태훈의 눈에 인식이 없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눈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봤다. 그리고 그 무지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알았다. 잊어버린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다. 강태훈입니다. 태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건조했다. 검사 출신이에요.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고 자신의 이력을 먼저 말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먼저 각인시키는 방식. 서연은 그것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하고 돌아섰다. 상담실 쪽으로 걸었다. 오른쪽 무릎이 반응했다. 항상 그랬다. 서연은 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상담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미정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아들의 발 상태, 재활 필요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말이 빠르고 많았다. 서연은 들었다. 끊지 않았다. 다 들은 뒤에 탁자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태훈이 그 파일을 봤다. 강태훈 씨. 서연이 말했다. 태훈이 서연을 봤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침묵이 왔다. 태훈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빠르게, 그러나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태훈이 서연을 다시 봤다. 이번엔 다르게 봤다. 얼굴을 훑었다. 이마, 눈, 코, 입. 그러다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완전히 굳은 건 아니었다.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굳음이었다. 서연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설마. 태훈이 말했다. 맞아요. 서연이 말했다. 미정의 숨소리가 바뀌었다. 서연은 미정을 보지 않았다. 서연이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서류는 사진이었다.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였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 목적지 좌표가 찍혀 있었다. 그 좌표가 어디인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네 차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지.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용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감정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온도가 없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계속했다. 근데 내비 기록은 남더라.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시간까지. 그리고 그날 밤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에도 내 차가 찍혔어. 나를 태운 채로. 태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두 번째 서류는 진단서였다. 10년 전 동산대학병원 응급실 진단서와 그 이후 재활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이었다. 신경압박, 인대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서연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서연이 그것을 태훈 앞에 펼쳤다. 세 번째 서류가 나왔다. 해수계 파일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검사가 어느 로펌으로 이직했는지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로펌이 태훈의 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록한 자료가 뒤에 붙어 있었다. 한지훈이 10년에 걸쳐 취재하고 정리한 문서였다. 서연이 해수계 노트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한 것이 7년 전이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조각을 모아온 것이었다. 태훈이 그 서류를 봤다. 손이 떨렸다.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이었다. 서연은 그 손을 봤다. 10년 전 그 손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가 놓았던 것을 기억했다. 온도가 사라지던 느낌을. 서연은 그것을 기억했지만 그 기억에 지금 이 순간을 내주지 않았다. 미정이 무릎을 꿇었다. 소리가 났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미정이 두 손을 모았다. 눈물이 흘렀다. 빠르게 흘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제발. 우리 태훈이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서연은 미정을 봤다. 10년 전 미정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여자가 남자 앞길 막으면 죄야. 그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기억했다. 태훈이 입을 열었다. 서연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나 좀 살려줘. 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다. 느꼈다. 그러나 느끼는 것과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달랐다. 서연은 파일을 덮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말했다. 나는 너처럼 버리지 않아.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이 말을 준비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서연은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다. 다만 1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 이 순간 말이 된 것이었다. 준비된 것과 사라진 것은 달랐다. 사라진 것이 더 단단했다. 다만 숨기지 못하게 할 뿐이야. 태훈이 서연을 봤다.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으며 그 아래 어딘가에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다 봤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간이 구석에 몰렸을 때 보이는 것들이었고 서연은
그 구석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미정이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울음이었다. 서연은 미정을 봤다. 이 울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진짜든 아니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서연이 탁자 위에 서류 하나를 더 올려놓았다. 고소장이었다. 이미 작성이 끝나 있었다. 죄목은 여러 개였다. 유기, 상해, 협박,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당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검사와 태운의 임용 라인을 연결한 로펌에 대한 별도 고발장도 뒤에 붙어 있었다. 한지훈이 7년에 걸쳐 모은 자료와 서연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해숙의 파일이 합쳐진 것이었다. 서연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 산을 내려온 뒤 서연이 한 일 중 하나는 혼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혼자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태훈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소장을 보는 눈이 흔들렸다. 읽어봐요. 서연이 말했다. 태훈이 고소장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첫 줄을 읽었다. 두 번째 줄을 읽었다. 세 번째 줄에서 멈췄다. 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연. 그 이름 석자를 태훈이 읽는 동안 서연은 태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유리 너머로 센터 앞 골목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서연아. 미정이 바닥에서 말했다. 제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러면 태훈이는 끝이야. 그의 인생이 끝난다고. 발도 이 모양인데. 서연이 미정을 봤다. 어머님.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다. 10년 전에 저도 끝날 뻔했어요. 산속에서 혼자 배터리 1%로. 미정이 입을 다물었다. 그때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여자가 남자 앞길 막으면 죄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미정이 고개를 떨궜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말해진 것들이었다. 서연이 할 일은 설득이 아니었다. 서연이 할 일은 기록이었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숨겨진 것을 숨겨지지 않게. 태훈이 고소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담실 안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 조용함을 깨지 않았다. 합의하면 안 되냐? 태훈이 말했다. 합의는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즉각적으로, 그러나 거칠지 않게. 합의는 숨기는 방식이에요. 나는 숨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해? 서연이 잠깐 태훈을 봤다. 진실 기록. 그리고 책임. 그게 전부였다.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이 10년 동안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상대를 중심에 두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 중심에 태훈을 두지 않았다. 서연이 원한 것은 자신이 살았던 시간이 실제했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것이었다. 그 새벽들이, 그 노동들이, 그 산속의 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묻히지 않는 것이었다. 태훈이 눈을 감았다. 오래 감고 있었다. 서연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태훈이 눈을 떴을 때 그 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피로였다. 오래된 피로, 자신이 만들어 온 것들의 무게에 짓눌린 피로였다. 변호사 선임해야겠네. 태훈이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미정이 바닥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다. 벽을 짚었다. 서연은 미정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내밀어야 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후자였다. 미정은 혼자 일어섰다. 태훈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두 사람이 상담실을 나갔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센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닫혔다. 조용해졌다. 서연은 탁자 위에 파일을 정리했다. 고소장을 제자리에 넣었다. 형광펜 뚜껑을 닫았다.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오른쪽 무릎이 반응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받아들이며 창가로 걸어갔다. 골목 아래로 태훈의 휠체어가 보였다. 미정이 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저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법정이었다. 아니면 그 전에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그것은 서연이 결정할 것이 아니었다. 서연이 할 일은 끝났다. 아니, 정확히는 이 부분이 끝났다. 서연의 일은 계속됐다. 내일도 누군가 이 센터 문을 두드릴 것이었고, 서연은 그 문을 열 것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직원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센터장님, 오늘 오전 예약분들 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서연이 말하고 창가에서 돌아섰다. 책상 위에 서류를 집었다. 형광펜을 다시 들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비스듬하고 따뜻한 빛이었다. 서연은 그 빛 안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었다. 해숙이 가르쳐준 호흡이었다.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 눈을 떴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서연은 계단 쪽으로 걸었다. 오른쪽 무릎이 반응했고 서연은 그것과 함께 걸었다.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지 10년이었다. 그 10년이 지금 이 걸음 안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서연은 생각하지 않았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고 태훈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10년 전 그날 밤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만을 생각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 몸이 향하는 방향이었다. 아래층 문이 열려 있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안에 사람이 있었다. 서연은 걸어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말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